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이 한여름에 이 시원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니까 저는 치료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어요. 내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걱정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이 박미선 씨가 지금 이렇게 잘 회복하시고 극복할 수 있었던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유방암 채널이잖아요. 제 유튜브도 유방암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덮여 있는데 최근에 박미선 님이 유퀴즈에도 나오고 최근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방암이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추정해 봤을 때 이제 유방암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술을 하셨고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현재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박미선 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저렇게 치료 과정을 거쳐서 이겨냈구나라는 거를 공유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박미선 님이 어떤 치료 여정을 거치면서 치료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2월에 초음파 검진을 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10개월 정도 만에 12월에 이제 진단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검진을 통해서 진단받으신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 오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 또는 이제 본인께서 샤워를 하는데 유방에 뭐가 만져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요. 조직 검사에서 암이 진단되면 얼마만큼 펴졌냐 이렇게 여러 사진을 찍게 되죠. 예를 들면 다른 데에 전이가 없는 조기인 것 같으면 대부분 이제 수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막상 열어봤더니 임파절에 전이가 됐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사실은 처음부터 임파절 전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바로 수술하기보다는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삼중 음성이라든지 허투 양성 타입이라든지 이렇게 선행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조금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조기이고 이럴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신 거죠. 임파절에 확실히 갔나 안 갔나 이거는요 수술 시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수술하고 이제 감시 임파절이라는 것을 떼는데 이제 말 그대로 감시, 그러니까 유방에 있는 암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그 임파절을 이제 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으면 그보다 더 먼 임파절에도 암이 갔을 소지가 높겠죠.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다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간 거예요? 아니면? 근데 증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본인께서 이제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녹화할 때 이렇게 졸 정도로 피로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로가 아주 유방암의 전형적인 이제 증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되돌아서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특별한 증상이 없었나 이렇게 해보면 그때 좀 많이 피곤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유방암 증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피곤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암 때문에 피곤할 정도면 암이 꽤 많이 진행된 거거든요. 좀 초기에서는 사실은 증상이 별로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말씀을 해드려요. 여성분들이 좌우 유방 모양을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거울에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이라고 하죠.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하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몰 증상, 유방이 어딘가에 좀 이렇게 함몰된 듯한 그런 양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안에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에 결합 조직을 이렇게 당겨가지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듯한 모습이 보여요. 이게 이제 푸싱 사인이라고도 의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심각하게 함몰되면 누구나 알겠죠. 근데 약간 들어간 듯하게 보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튀어나와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안에 덩어리가 생기면 주변에 결합 조직들이 이렇게 당겨서 약간 함몰된다. 그 다음에 유두에서 피 같은 게 살짝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 사실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사인이 보이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네, 교수님, 근데 전이가 되면은 무조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박미선 씨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임파선이라는 거는 여기 이 원발 부위에서
콩알처럼 생긴 여기를 이제 갖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프액,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액체는 사실 어디든지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파선 전이가 됐다는 자체가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럼 미세 전이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 되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요. 그리고 임파선 전이 안 됐더라도요, 이제 유방암 특성상 공격도가 높을 때는 전이 없어도 뭐 5mm보다만 커도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박미선 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항암 주사를 맞으면은 혈관이 다 막 녹아버릴 정도로 막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녹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혈관 주사,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주로는 이제 팔에 있는 혈관을 잘 찾아서 항암제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막 확실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몇 번 하다 보면 혈관을 찾기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간호사는 또 당연히 힘들고 본인도 여러 번 찔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 공포스럽고, 진짜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하기 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케모포트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도록 개발을 한 거예요. 케모포트가 정확하게 뭐예요? 심장에서 큰 혈관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큰 혈관에다가 피부 밑으로 카테타를 심어 놓고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그 혈관에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바늘만 꽂으면 약물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에다가 여러 번 찌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그거를 하긴 합니다. 또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은 독소로비신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거는 혈관 외로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조직에 괴사가 올 수 있는 이제 항암제이기 때문에 케모포트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런 약을 맞는 유방암 환자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편해 보이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은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이만큼 째고 동전만한 포트를 이제 피부 밑에 심는 침습적 시술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감염이라든지 출혈이 될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술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암 환자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포트 시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뭐 박미선 씨 경우라든지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항암, 예를 들면 뭐 수술 후에 내가 딱 뭐 8차만 한다, 수술 전에 뭐 6차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포트 하지 않고 이렇게 말초 정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퀴즈 보니까 박미선 씨가 좀 그래도 머리가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가 되게 일반인처럼 나오셨더라고요. 보통은 탈모가 많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길르신 것 같은데, 유방암, 항암은 대부분 이제 탈모가 오고 울렁거리고, 또 말초 신경, 이제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폐렴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항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백혈구 떨어지고 폐혈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감염 부작용이 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하고 계세요? 항암 치료도 물론 수술 후에 해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사실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이제 유방을 전절제를 안 하고 부분 절제만 한 환자분들은 반드시 남은 유방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림프절 전이가 좀 많이 있든지 아니면 유방암의 크기가 좀 기준보다 크든지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판단해서 국소 재발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분은 방사선 치료도 하셨다 그래요. 네, 박민원 씨는 이제 임파절 전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이어서 한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는 이제 완쾌가 없는 유방암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퀴즈를. 교수님들도 보시면서 되게 대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극복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방암에 걸리는 50대 여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예를 들면 집에서도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런 거를 많이 감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유방암에 굉장히 잘 호발 연령대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을 했고, 또 본인께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셔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완치율이 높다 이런 것을 알리시는 부분도 이제 알려진 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선한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선 씨가 굉장히 이제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팠던 얘기를 이렇게 나와서 대놓고 사실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들을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방암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고 박미선 씨도 쭉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이 한여름에 이 시원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니까 저는 치료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어요. 내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걱정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이 박미선 씨가 지금 이렇게 잘 회복하시고 극복할 수 있었던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로서 이렇게 치료 과정에 있어 그 부분도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선 씨도 혹시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환자분들도 이 불안함 속에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과정인데, 이걸 이겨낸 또 이런 유명한 분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미선 씨를 진짜 아끼는 입장에서 키스칼리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혹시 보신다면? 안 먹었나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왠지 안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과에서 외과에서 치료를 하면 잘 그걸 안 안 줘. 알려줘요. 그 약 잘 안 줘. 아주 최신 그런 이제 트렌드거든요. 그거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키스칼리를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오는 거 아니야, 병원에? 그러다가 암정복 TV 의사 찾아가 보겠다고.